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 빌 황이라는 분인데요. 한국계입니다. 황성국이라는 분인데 한때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억대 부자다, 진짜 억만장자다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추락했습니다. 오늘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오후에 법원에 출두한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뉴욕 소재 헤지펀드의 대표였던 이 황 씨와 함께 구속 수감된 또 다른 이 회사의 CFO 패트릭 할리건이라는 분도 이제 같이 구속 수감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은 이제 작년 3월에 뉴욕 증시를 발칵 뒤집었던 대규모 블록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방 검사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좀 무리하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끌어들이고 그 끌어들인 돈으로 거짓말했던 부분을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속여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부풀려왔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황 씨하고 할리건 그리고 이 회사의 수석 거래원이었던 윌리엄 토미타하고 전 최고 위험 책임자를 맡았던 스콧 베커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방검찰이 지금 기소한 것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서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할리건, 토미타, 베커는 황 대표의 지시로 아르케고스가 자신들의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금융 부분에 상대방에게 보낸 포트폴리오에 대해 중요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권 사기, 송금 사기, 공갈 혐의 등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기 혐의는 또한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보상금, 그러니까 연체된 이연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 아르케고스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타격이 되겠다. 이 아르케고스 직원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밀려있는 보상금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피고인들과 그들의 공모자들은 황 씨의 개인 재산을 투자한 가족 사무실인 아르케고스를 시장 조직과 사기의 도구로 사용했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맨하튼 연방법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황 씨와 다른 사람들은 고객을 오도해서, 그러니까 잘못 정보를 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민간 투자 회사가 100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게리 갠슬러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지난 봄 아르케고스의 붕괴는 한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줬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사기를 통해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족 사무실 포트폴리오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5억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을 뭐 15억 달러를 350억 달러 늘리면서 사기를 쳤다라는 것은 범죄지만, 하여간 15억 달러의 자산을 확보하기까지도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억만장자가 됐던 사람이 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인지 지금은 이제 추락하고 있다. 황 씨는 아르케고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몇몇 주요 증권들의 시장을 조작했다고 하고요. 그가 실제로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을 때 결과적인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라고 믿도록 계획해서 알게 모르게 시장 참여자들을 이끌어왔다. 본인한테 투자해 주었던 많은 투자자들한테 계속해서 본인이 조작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주가를 바꿔놓고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도했다라는 것이죠. 머리는 아주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SEC에 따르면은 아르케고스의 일부 증권 거래량은 때때로 주식 일일 총 거래량의 40%를 넘어섰고, 아르케고스가 보유한 상위 증권들의 종가를 끌어올리고 장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 막판에도 조작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조작된 주식들 중 일부는 미디어 회사 비아콤 CBS,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가오투 테체두 주식회사, 중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인 바이두, 여기에도 투자를 했었군요. 고급 온라인 소매업자 파르페치, 이런 곳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하고도 사업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아르케고스는 2021년 3월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에게 실패한 베팅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주르륵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하는데, 헤지펀드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데, 분산 투자하면서 투자해가지고 몇 단계로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파가 초기 투자까지 그대로 다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투자했던 곳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헤지펀드들이 흔히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가 망할 때는 한꺼번에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좀 위험하다. 고수익률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차라리 투명하게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라든가 뭐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브리핑이 좀 되어줬더라면 투자자들도 선택을 했겠죠. 그 위험 내가 감수하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투자자들 선택이니까 할 말이 없죠. 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제 연방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속였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선 썩어지고 있었는데 그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모르고 잘 되는 줄 알고서는 계속 돈을 넣고 있다가 한꺼번에 날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증권 사기가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기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기는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아서 약속을 해주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돼버릴 이것이 사기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럼 그게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기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쉽게 사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되는 거죠. 감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다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느냐, 나는 노력했다라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데, 투명하지 않았고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은 이놈의 사기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황성국 씨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인 로렌스 러트스버그는 완전히 결백하다. 그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라고 이제 완전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스버그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적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직 자금 관리인은 자신을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고 정부의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변호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같은 회사의 CFO로 있었던 할리건의 변호사 메리 멀리건도 마찬가지. 할리건의 변호사는 멀리건이군요. 메리 멀리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뢰인 할리건은 무죄다. 그리고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정 소송이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일단 지켜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위험 감수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알고 선택한 것이었지 우리 책임 없다라고 결론을 갈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분명히 투자자들한테 거짓말했고 속였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이 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이었었고 작년에,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검찰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일단 확보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